고요한 밤, 잠 못 들고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정막 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그 생각은 단순했을 겁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혹은 내 인생의 어떤 부분, 즉 사랑과 열정,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챕터가 이제는 영영 닫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겠죠. 심지어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부부가 그저 얘의 바른 룸메이트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만약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거나 가슴 한구석에서 체념과도 같은 씁쓸함을 느끼셨다면 부디 제게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85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세현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저는 5만 명이 넘는 중장년 및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제 평생의 과업은 그들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뼛속 깊이 확신하는 한 가지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환자였던 김 여사님, 가명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71세였던 그녀는 결혼 45년 차였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던 그날, 그녀는 마치 깊고 무거운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감정적 거리는 너무도 멀어져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폐경 이후 찾아온 심한 질 건조증과 통증 때문에 잠자리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었고, 결국 두 분은 어색함을 피하려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녀는 슬프고 체념 섞인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늙은 동반자, 아이들의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하고 부드러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매일 밤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죠. 김 여사님은 최근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제 나이에도 이런 행복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성욕에 대한 해로운 오해를 풀고 욕망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둘째,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쉬운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100세까지 활력을 유지하고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생활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건강과 사랑을 이어주는 깊은 치유의 연결이라고 보시나요? 함원 전환. 1부. 유통기한 지난 욕망이라는 오해. 가장 크고 해로운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욕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폐경이 오면 성욕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호르몬이 사라졌으니 욕망도 사라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약 70%가 여전히 성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형태는 변할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폐경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부부 관계를 피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두려워지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감정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제 욕망은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제 몸이 기능을 멈춘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선생님, 욕망은 몸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조정을 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저녁 딱 7분 동안 성적인 압박감 없이 그저 손을 잡고 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야기할 생활습관 몇 가지를 고쳤죠. 3개월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저보고 얼굴이 폈다고 하네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입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친밀감은 신체적으로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도파민이 나와 활력을 높여주죠. 규칙적인 성생활은 심장병 위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주책 아닐까? 부끄러워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본능을 억누르면 고립감과 우울증만 커질 뿐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함원 전환, 유부, 친밀감의 재정에 위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제가 성생활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이 즉시 삽입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밀감은 훨씬 더 따뜻하고 넓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79세인 제 여사님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심한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성관계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린 이제 포기해야겠죠.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제 여사님, 친밀감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모든 순간입니다. 그것은 숙제나 의무 방어전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단순히 접촉에 집중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안아주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나중에 제 여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 찌릿한 게 느껴져요. 다시 소녀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7분간 스킨십을 하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25%나 더 높았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우울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통적인 성관계가 어렵거나 아프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등을 닦아주세요.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며 그저 손을 잡으세요. 여기 여러분을 위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배우자의 손을 딱 5분만 잡아보세요.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함원 전환. 3부, 신체적 불편함 해결하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체적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망설인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불편함은 분명 실제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관계시 통증 때문에 수년간 남편을 피해왔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고 남편은 거절당했다고 느꼈죠.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수용성 윤활제와 케겔 운동입니다. 3주 후 그녀는 통증이 80%나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핀 안도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케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저근을 포함한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운동은 그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근육을 꽉 조이세요. 5초간 유지하고 5초간 푸세요. 이것을 한 번에 10회, 하루에 3세트 반복하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죠. 이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윤활제 사용입니다. 폐경은 자연스러운 수분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건 몸의 고장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건 얼굴이 건조할 때 로션을 바르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반드시 수용성 젤을 사용하세요. 오일 성분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엔 사기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요.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결책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결과는 인생을 바꿉니다.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이 도구들을 시도해보세요. 함원 전환. 4부, 대화의 마법. 때로는 문제가 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문제일 때가 있죠. 73세 오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5년째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진솔한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 대신 처방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바로 15분 대화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TV를 끄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딱 15분만 이야기하세요. 공과금이나 자식들 얘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녀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간단하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거나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화 도중 남편이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그리웠어.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대화하는 부부는 성적 만족도가 40%나 더 높다고 합니다. 대화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옥시토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정서적 친밀감은 최고의 전해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약한 모습부터 보이세요. 당신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워. 이 한마디가 깊은 협곡처럼 벌어진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함원 전환. 5부. 생활습관, 활력의 엔진. 다음은 생활습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활력을 위한 엔진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마법의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루틴만 있으면 됩니다. 70세 최 선생님은 너무 피곤해서 친밀감을 가질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방전된 배터리처럼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죠. 저는 활력을 위한 3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입니다.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원활한 혈액순환은 남녀 모두의 성기능에 결정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걸으면 유대감도 쌓이죠. 둘째, 식단입니다. 호두, 아보카도, 연어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류와 뇌 건강에 필수적이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구운 연어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상상해보세요. 맛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약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잡는 마음 챙김입니다.
스트레스는 성욕의 적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10분만 깊게 숨을 쉬거나 명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몇 달 후 최 선생님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저녁이 돼도 기운이 남아요. 다시 남편과 가까이 있고 싶어졌습니다. 함원 전환, 육부, 안정과 위생.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짧지만 중요한 조언입니다. 편안한 성생활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청결과 안전에서 옵니다. 67세 이 선생님은 반복되는 뇌로 감염 때문에 성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 위생 습관이었습니다. 관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관계 후에는 바로 소변을 보아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부 약물은 성욕을 떨어뜨리거나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혈압약 용량을 조절했고 상황은 즉시 좋아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통증이 있거나 감염이 반복된다면 전문의를 찾으세요. 초기 치료로 문제의 70%는 해결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의사들은 수만 번도 더 본 일들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친밀감을 위한 5가지 열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 늦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건강한 것입니다. 정해, 친밀감은 접촉, 연결, 사랑이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체, 윤활제와 케겔 운동으로 몸을 준비시키세요. 감정, 하루 15분 대화로 마음을 다시 연결하세요. 생활습관, 걷고,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하며 엔진의 연료를 채우세요. 처음 이야기했던 김 여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그저 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분 말입니다. 그녀는 이 단계들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오늘 밤 배우자와 딱 5분만 마주 앉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나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애로운 게 아니구나 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삶을 위한 더 많은 비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계속 사랑하십시오.